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 2 피삭 NMBET 강의의 정봉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엠베드와 피삭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 C 언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란 어떤 일에 대한 진행 순서 또는 계획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컴퓨터는 사람이 무엇을 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컴퓨터에게 일을 어떤 순서로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변수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며, 변수 안에 미리 정해진 종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숫자형과 글자형 이 두 가지입니다. int, 즉 인티저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숫자형 변수 종류이며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변수를 담는 그릇입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준비하는 것이고, 저는 킹이란 이름으로 변수를 지어줬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킹이라는 이름의 int형 변수를 선언한다는 뜻의 저 문장을 써놓은 것이고, C에서는 문장의 마무리를 세미콜론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컴퓨터는 문장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세미콜론을 달아줘야 하고, 변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석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적는 메모로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코드를 유지보수할 때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주석은 컴파일 시에 컴파일러에서 작용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변수형으로는 스트링이 있으며, 스트링은 문장이나 단어 데이터를 넣어 사용할 때 쓰는 변수 형태입니다. 캐릭터, 차라고 읽기도 하고 캐라고 읽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만 캐릭터입니다. 반각 문자 하나를 넣어 사용하기 위한 변수 형태입니다. 변수의 종류마다 값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줬다면 큰 따옴표 2개로 값을 감싸줘야 하지만,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했으면 작은 따옴표 2개로 값을 감싸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소스처럼 변수를 선언하는 동시에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어떤 문장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될 때 그 부분을 매번 작성해줘야 한다면 매우 귀찮을 텐데, 그런 부분을 도구화 시켜놓음으로써 한번 불러오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스를 제가 만약에 자주 사용한다고 치면, 저 소스를 만약에 10번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 부분을 함수화시키지 않는다면 저 부분을 쓸 때마다 10번씩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비효율적이 될 텐데요. 함수는 자주 사용될 만한 코드들을 이렇게 도구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에 코드를 일일이 쳐줄 필요 없고 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아래와 그림과 같이 지어지는데요. 일단 이 함수의 이름은 hello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되고, void는 결과가 반환되는 변수형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함수 옆 소괄호 부분에 함수가 실제로 실행되는데 필요한 변수를 넣어주고, 중괄호로 구성된 부분이 동작과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준다면 함수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4줄짜리 코드를 사용하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4줄짜리 코드를 만약에 hello라고 지정하고 이 함수를 실행한다고 치면 이렇게 hello 괄호 이렇게 써준다면 됩니다. 저 괄호 안에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저 소괄호 안에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건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란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게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스위치를 눌렀을 때 LED가 켜진다는 동작을 하고 싶으면 그럴 때 특정 조건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조건문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올바르게 동작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f문이라는 조건문의 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은 위에서 보신 소스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소괄호 안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b가 a보다 크다면 저 조건에 맞는다면 중괄호 안에 함수가 실행됩니다. 만약 맞지 않다면 실행되지 않겠죠. 조건문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는 연산자로 그 기능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호를 2개 사용해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같다는 의미가 사용되고요. 부등호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사용하는 것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는 부등호에 등호를 붙여서 나타내주고 반전을 나타내는 느낌표를 붙여주면 다르다라는 조건문이 생성됩니다. else는 조건이 틀릴 때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할 때 사용됩니다. 조건이 맞다면 king 함수가 실행되지만 이 구문에서는 저 조건에 맞지 않다면 queen이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만약 else 부분이 없었다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냥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복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이란 이름 그대로 특정 작업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게 하는 구문입니다. 포문, while문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포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 중괄호를 열고 총 3가지의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 가로를 닫은 뒤 중괄호를 열어 실제 들어갈 함수를 설정해 줍니다. 포문의 소괄호 안에는 카운터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 반복되는 조건, 그리고 반복이 될 때마다 어떤 조건을 실행할지 알려주는 구문이 3개가 들어가는데요. 포문의 첫 번째 소괄호 부분에는 i라는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컴퓨터가 이 함수를 몇 번 반복했는지 확인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부분에는 포문의 소괄호 두 번째 부분, 즉 저 부분은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반복하는 뜻입니다. 만약 저 조건이 틀린다면 반복이 멈추고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저 부분 조건이 맞을 때 무한 반복되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저 부분은 i++, 즉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함수는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게 돼 있으며 한 번 동작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하므로 총 3번 수행된 뒤 반복을 멈출 것입니다.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2개가 있으며 반복 구문에 저 연산자를 사용하여 조건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기초 문법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사과 엠베드 둘 다 API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API 문서라 함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조건이 있으며 어떤 변수를 넣어줘야 하는지 설명해 준 문서입니다. 저희는 먼저 피사걸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삭의 핀을 구성하는 기본 API 문서의 API 부분이며 지금 함수를 여러 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uint8 pin_read 가로 void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uint8은 이 데이터 값이 어떤 값으로 리턴 되는지를 알려주는 값이며 pin_read 이 부분은 핀의 현재 값을 읽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럼 저 pin_read라는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pin_read는 관련된 거기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핀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서
그 값을 리턴 시켜주는 핀입니다. 여기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부호 없는 8비트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 선언한 뒤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핀의 상태를 읽습니다. 그 뒤 그 부분을 핀 스테이트라는 아까 선언한 부호 없는 8비트 변수형에 넣어줍니다. 이 함수는 그냥 실행만 시켜준다면 간단히 핀의 현재 값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함수이며, 다른 API 문서 역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PI 문서를 잘 참고하시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개발에 드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강 C 언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